추석이 다음 주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둔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 교본 이렇게 해석했죠. 안우사상이 이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8, 9개월의 과정에 마무리를 잘 했어요. 안우사사니의 모든 용례 경전을 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잘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그 비구니 스님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해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데 비구니 스님이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이 강의 너무 좋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항상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나요? 우리가 마음특강. 근데 뭐 이건 중간에 방학도 했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원래 10주 수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9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불교 입문 1, 2권에 대한 강의 그리고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3년 내지 4년짜리 긴 공부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특강 2020은 9회차 오늘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마음 특강을 몇 차례 할 때는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한 시작의 영역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공부를 했다면 요번 마음 특강 2020은 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여러분들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그 위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존재를 중심에 둔 바꿔 보니 그죠? 우리 존재 바와라고도 되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 투입되어 있을 때는 부다라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누적된 것으로의 나 이런 개념으로 존재가 자리를 한 거죠. 이렇게 존재를 중심으로 12연기를 해석할 때 삶의 이야기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심의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룬 거는 식과 명색과 동치되는 자리로의 유깁 1차 인식의 과정, 그죠? 그 1차 인식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시간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수업의 마무리도 1차 인식 12연기가 말하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요 자리에서 아마도 그간의 모든 오류를 지적하고 되돌릴 수 있는 한 가지 표현. 네이처라는 게 뭘까? 그죠? 네이처라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 식과 근이 함께해서 네이처가 된다. 육외입처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이 육내입처라고요. 누가 인식합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이 인식합니까? 몸이 인식합니까? 누가 인식하는 그자 인식 주관으로의 육내입처입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이 몸을 접촉으로 인식하는 요거죠. 그래서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라고 결론을 낸 이거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불교가 무엇입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정보부님, 사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네. 우리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온전하게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문제 요소를 보아내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서 탈정도로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연기, 곧 12연기고 팔정도, 중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해 위에서 접근을 할 때 참으로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요런 이해가 이 자리를 받쳐줄 수 있어야 육내입처와 관련한 다양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재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교재인데요. 오늘이 마음 특강을 마감하는 날이니까 조금 좀 폭넓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드린 교재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불교 입문 1권을 출판을 했죠. 그리고 불교 입문 2권을 10월 달에 출판하려다가 법우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몇 달 좀 미루고 일단 추석 동안에 제가 가제본을 해가지고 가제본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런 불교 입문 1, 2권을 만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라고 하는 커다란 교재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1년 반 과정으로 12연기 특강을 했는데 12연기를 해석하려니까 탐진치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더라. 그래서 탐진치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책이 이만한 책이 6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먼저 꺼내 놓을 수는 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가자는 게 불교 입문 1권, 2권 그리고 그 중간에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나서 탐진치 책을 출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 탐진치 교재가 그냥 단편적으로 탐진치가 무엇냐 이렇게 접근하는 책은 아니죠. 탐진치가 무언가라는 것을 경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그냥 나의 내면의 한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내면의 영역에서 생겨나가지고는 이게 그대로 행위로 인식으로 내 삶의 과정을 따라서 삶의 과정을 뒤쫓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삶의 메커니즘 이래 되겠지만 삶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탐진치가 무엇이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구나. 그래서 탐진치가 니까야에서 어떤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가, 또 어떤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사실은 제가 1년 반이
처박걸리도록 붙잡고 앉아가지고 니카야 안에 가능한 모든 용례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게 이제 탐진치 교재로 6권짜리 교재가 일단 중간 교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그때 한 50권인가 50부씩인가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다 나눠드렸는데, 요렇게 만든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판을 위한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요 책이 1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책 1권에서 포괄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면 이 책의 부분에 대한 상세함으로 5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6권 이래 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교재는 이 책 안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이 책 간단하게 좀 제가 우리 이제 몇 분 부부님들은 이전에 다 함께 공부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크게는 3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1부는 탐진치의 개요야. 근데 남만한도 법부님 기억하시겠죠? 탐진치라고 할 때 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보아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번역가들이 탐이라고 번역한 빨리 원어가 사실은 2개가 있잖아. 우리는 탐진치 이러면은 라가 도사 모하 그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로바 도사 모하라고 하는 라가와 전혀 다른 단어인 로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 번역하신 분들이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탐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작업 과정에서 라가와 로바가 같은 것일까? 라고 접근을 해봤을 때 다른 것이다 라고 차이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성과, 참 특별한 성과는 그거죠. 탐진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용어를 원전으로 되돌려가지고 라가 로바 도사라는 원어는 탐진치로 번역을 하고, 로바 도사 모하는 망진치. 이렇게 라가는 탐, 로바는 망. 차별 지어가지고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했다. 이거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사실? 그 일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되죠. 하여간 우리가 이런 작업에서 정말로 특별한 성과, 아주 단순한 거겠지만 우리가 탐진치라고 알고 있는 게 탐진치가 아니요. 탐진치라는 이 말이 원어로 뭡니까? 할 때 되돌려지질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되돌려질 수 있게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탐진치를 개요적으로 망탐진치 이렇게 한 게 1부고, 제2부는 이제 삶의 서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탐진치는 메커니즘의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망진치는 메커니즘의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딱가라는 저 내면의 자리에서 더 밑에 탐진치, 조금 위에 망진치 요래 있는 것이 이제 삶의 과정을 따라서 어떻게 순환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특별하게 보아하는 게 중간의 것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사라가 친밀 요거 부야바자 거슬림, 친밀과 거슬림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것도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면 이제 우리는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이제 보통 시법에서 말하지만 행위라는 부분이 탐과 진해 연결된 자리, 그리고 치가 연결된 자리, 요 부분 설명해냈고, 그런가 하면 찬다, 관심이죠. 또 찬다라가 욕탐이죠. 이 관심에 의해서 이런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행위 영역에 왔던 것이 순환해 가지고 인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순환돼서 인식으로 왔을 때 인식의 자리, 사실은 또 경은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하는 게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래 가지고 색, 성향, 미촉이죠.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상 요거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근데 소유의 사유는 자리가 어디요? 간탐 자리잖아. 행위가 찬다에 의해서 순환되어 와가지고 묶는 거. 색, 성향, 미촉. 그래 되죠. 이제 그 부분 모든 용례를 뭐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고, 고러할 때에 몸이 가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죠. 몸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구의 삼업 이럴 때 신업, 구업 이 부분이 몸이 함께 하는 거고, 의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 심자 이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할 때 의라고 불리는 거잖아. 의업도 사실은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죠.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야? 뇌라고 하는, 우리가 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행위하는 것은 신업 이렇게 말하죠. 입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구업 이러는데, 생각한다, 사유한다 하는 그것도 뇌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런 업이죠. 그래서 의업 이런다고. 심업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위의 영역에서 우리 삶에 참여를 한다고.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식하는 그 자가 누구냐고. 마음 혼자 인식하나, 몸 혼자 인식하나. 어쨌든 분명한 거. 정법은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뭘 보든 듣든 몸 혼자 못 보고 마음 혼자 못 보잖아. 그죠? 네. 분명히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작용해야 본다고, 듣는다고. 이런 인식하는데도 분명히 몸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몸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나는 행위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뇌라고 하는 단계에서 몸이 참여해서 행위하고, 신업, 구업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이 참여하고 이래 되겠죠. 그러나 인식하는 이 자리에서도 몸이 없이는 인식할 수 없는 게 삶이라고. 몸은 인식도 한다. 이런 부분 설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교재가 있죠. 그런가 하면 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교재 보시면 되지만 또 좀 특별한 부류는, 여러분 우리 의성신이라는 말 알죠? 의성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교재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제4선의 경지에서 의성신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방향을 말하는데, 의성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결론 내렸죠. 색계 중생들의 몸 상태가 의성신이야. 욕계 중생인 우리가 색계 중생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구체적 교류가 있으려면 색계 중생들 보고 우리한테 오라 그럴 수 있나? 내가 원하면 내가 가야지. 그럴 때 색계 중생들과 함께 만나려면 내가
그 몸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갖느냐? 색계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내가 수행으로 올라가야 돼. 제4선이죠? 제4선까지 올라가서 그때 의성신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의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교류하는 이런 부분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죠? 의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참 특별하고 심지어는 연결되는 개념으로 무색계 중생들과 어떻게 만나나? 상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의성신을 또 상성을 이렇게 색계, 무색계의 신들의 몸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해결되죠. 뭐가 해결되죠? 박보분이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는데 몸으로 시험하는 이제 몸으로 그 이제 번역은 우리가 몸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했지. 까야 사키가 되니까 체험보다는 실현 이래 돼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아라한을 구분할 때 뭐 아라한 하면 뭐 그냥 누진해서 해탈한 해해탈자 아라한이 있고 삼명으로 해탈한 아라한이 있고 육신통으로 해탈한 아라한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양면 해탈자가 있잖아. 양면 해탈자를 말할 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해해탈자의 이 과정이 이미 상수멸까지 가서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수멸까지 가는 그 과정이 초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라는 초선을 체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9단계로. 그런데 이제 그 까야사키 이 부분을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접근을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거하고 초선을 체험한다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그냥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까야사키라고 해서 체험이라는 개념보다 실현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양면 해탈자가 풀어진다고. 보통 해해탈자는 초선으로부터 상수멸까지 각각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말하자면 체험하는 가운데에 삼매 수행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에 양면 해탈자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바로 이렇게 색계의 신들과 교류하고 무색계의 신들과 교류하는 색계의 삶을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무색계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해탈 누진으로의 깨달음 더하기 색계 무색계의 삶의 과정을 함께 실현해서 가는 이런 측면으로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가 차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몸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제2부 삶에 대한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의 제3부는 이제 뭐니 해도 이 탐진치라는 게 무슨 쓸모를 갖는 거야 공부해서. 결국은 탐진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잖아. 그죠? 탐진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떻다고 탐진치가 마음을 오염시키잖아. 그래서 마음을 소진시키잖아. 우리 소진이라는 표현 썼죠? 그러면 불교는 뭐 하는 거야? 중생인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돼가지고 마음이 소진됐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말도 쓰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정말로 허해가지고 이런 거 이건 마음이 소진되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탐진치 때문에 마음이 소진된 괴로운 삶. 이게 중생의 삶이라면 탐진치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이제 여기서 박고부님 우리 어떤 표현 썼죠? 앞에 박고부님 심을 소진하는 것에 소진 이런 표현을 썼죠. 심을 소진하는 게 대표적으로 탐진치잖아. 심을 소진시키는 탐진치를 소진하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소진되지 않게 되잖아. 마음이 충만하게 되잖아.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나요?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진리로서 충만해지는 거잖아. 그 끝이 깨달음이잖아. 이런 탐진치가 무엇냐? 탐진치, 망진치 이렇게 시작하는 탐진치가 개념적으로 설명되고 그게 우리 삶의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탐진치가 마음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마음을 소진하는 그놈. 어떻게 마음을 소진하는 그 자를 소진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오면 이 책이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6권짜리고 정말로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 불교인문 1, 2권 하여간 불교인문 1권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화요일 저녁 7시죠. 제가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 통해서 읽어가면서 약간의 설명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불교인문 2권 역시 추석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법우님들과 함께 1시간씩 2권 검토하는 법회를 거쳐서 출판하게 될 거죠. 그리고 나면 아마도 이제 지금 우리 오늘 마무리 짓는 마음 특강에 연결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3번째 나올 책이죠. 삶의 메커니즘. 지금 하는 공부에 다 연장선상에 있죠. 그 공부가 이제 이어져서 3번째 책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탐진치 6권짜리 책이 나오게 될 거다. 아마 이 정도 나오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니까야를 좀 공부했다. 교리에 이만큼 부처님 진정에 접근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법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거죠. 삶의 불교인문 1, 2권이 받쳐줍니다.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이 책으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정법원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풀어냈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책은 이어서 나올 거지만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작업에서는 이미 쓰일 수가 있다고.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뭔가요?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 지도가 그려졌잖아. 맞지마 니까야는 이게 연기적으로 그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만 설명하진 않잖아요. 팔정도적으로 그 괴로움을 해소하는 이야기도 다 담고 있는데 그 측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 책으로는 하여간 탐진치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팔정도에 대한 상세죠. 수행 지도가 우리한테서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제가 그 마음특강 2020을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형편 때문에 좀 전체를 되돌아보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오늘 드린 교재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몸의 역할 중에 인식하는 데는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좀 생략할까요? 그럼
봅시다. 뭐 오늘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식과 명색이 있거든요. 이때 명이라는 게 수, 상, 사, 그리고 촉과 작의. 요거 여러분 경전 정의 사항입니다. 요 부처님이 나는 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딱 정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바꾸면 불교 교리가 깨집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나라는 개념으로 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연기에 의하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1차 인식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동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식과 명색이라는 게 나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내가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지 뭐. 세상을 만나는 활성화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세상이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산다라는 게 보이는 거 보는 거고 들리는 거 듣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세상이 배분되어 있는 대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고 이러한 색, 성, 향, 미, 촉, 법에 대응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하냐? 색을 인식하는 것을 아니라 하고 성을 인식하는 것을 비, 향을 인식하는 거 비, 설, 신, 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육네이처라고 성은 말해주고 있고 색성향 미촉 법을 육외입처 이렇게 말하는데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타난다라는 요거죠. 그리고 특히 페트룸경 같은 데서 뭐라 하나요?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현명한 자는 요기에 참여하는 참다, 관심을 제어한다. 이렇게 나오죠. 색성향 미촉법은 어쨌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야. 이런 거. 자, 이럴 때 색을 인식하는 안, 보이는 거를 인식하는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명히 이거는 인식의 객관이고 이거는 인식의 주관이란 말이죠. 하여간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마디로 보니 눈이 뭐예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뭐죠? 불교가 무엇입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뭔가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럴 때 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식이라고 배분된 식이, 마음이 안근이라고 하는 보이는 거를 인식하는 몸의 역할, 그리고 마음, 요것이 하나가 되어야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보이는 색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안내입처라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이다.
요거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안근 내지 신근. 요건 뭔가요? 요건 몸이죠. 이럴 때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근. 요거는 사실은 식이고 식 중에 의식이 접점의 역할을 함께해서 법을 인식하는 요거기 때문에 의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식이 접점의 역할, 자기의 작용성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법을 인식하는.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이 식이야, 몸통으로. 근데 이 식이 몸과 함께 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네. 만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개념. 의하고 몸하고. 근데 의라는 것은 몸통으로는 식이야. 그죠? 그래서 육내입처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몸하고 식하고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색, 성향, 미촉 요거는 물질이죠. 색. 그래서 몸은 안의 색이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물질이 몸이라고. 밖에 있는 물질이 밖의 색 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이 물질 세상이라고. 요럴 때 법은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 또 나오죠? 식과 명색이 그대로 동치되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거야. 이때에 식이라는 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거든? 색이라는 건 어디 있나요? 안의 색, 밖의 색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나라고만 말하면 안의 색 이래도 되고 포괄적인 색 이런 밖의 색까지 포함해서 색이 있어요. 명은 어디 있나요? 수상사 촉자의야. 요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거죠.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해가지고 인식한 대로. 주목해서 인식하는 요걸 뭐라 그래요? 의라는 게 있다고? 의가 뭐 하는 거예요? 의가 작용하잖아. 의가 작용하니까 작의. 요런 말이 나오죠? 원어로 만하실까? 요래 나온다고. 작의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게 의라고 해석되는 순간 작의라는 것이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과 색에서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작의해가지고 색을 인식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안식이 생기죠. 내지 의식이 생긴다고. 요거 육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생겨난 식이라는 게 정보부님, 네. 여기서 생겨난 식이 한순간 이래도 이전에 내가 좀 전에 본 게 무언지 아는 요건가요? 우리 기억 같은데요? 응? 기억하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부처님이 정의해 준다고. 내입, 그러니까 경은 이렇게 말하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지금 인식의 주관객관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생겨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해. 만약 이게 우리 지금 식으로 한순간이라도 과거의 것이라면, 그죠? 과거의 것이라고 하면 이 식은 지금 있는 육내입처 외입처가 아니라 지나간 거의 결과잖아.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세 가지가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함께 한다라는 말을 이제 3, 4 화합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걸 촉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전에 본 거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단만원도 법부님을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인식 객관이 단만원도 법부님이다 라고 아는 거. 이게 식이라고. 그죠? 요렇게 그 3, 4화합 촉이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은 다시 뭐라 해요? 이렇게 3, 4화합 촉하면 여기서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대상을, 그러니까 인식 객관을 알고 경험한다. 요게 여기까지 오면 1차 인식이 끝나는 거라고요. 요렇게 이제 네이처, 웨이처, 식, 촉, 수의 과정이 설명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명이라는 것이 수상사, 촉, 작의 이랬는데 작의가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촉이 여기 나타났죠. 작의라는 건 뭐냐 하면 대상을 아는 작용이야. 거기에 이어가지고 대상을 경험하는 작용이야. 촉.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촉과 작의라는 거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자기 자리가 잡아졌어. 나머지 수상사는 뭐죠? 수상사? 여기 수가 있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요건 아니죠. 요거는 지금 진행되는 삶이죠. 이건 여기서 말하는 수상사는 뭐예요?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있는 그 오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사라고 하는 것은 이 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것이 저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수상사가 무엇입니까? 식과 명색하고 유입 1차 인식의 과정이 동치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상사는 어디에 자리해야 합니까? 이게 따져보면 되지 뭐. 이 삶의 과정을 딱 보니까 안식 내지 의식 의근은 식이요. 안근 내지 신근과 색성형 미촉은 색이요. 촉과 작의 자리하고 있어. 수상사가 남았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도 뭔가 남아있겠지 뭐. 자리가 잡아지려면. 보니까 남아있는 게 법이잖아. 우리가 알기로 이 법은 뭐예요? 인식 객관 중에 물질과 물질 아닌 거죠.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의 관계에서 보니까 수상사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물질 아닌 것.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뭐 사실 부파불교 시절부터 무지하게 복잡하게 설명되지만 이렇게 그 삶의 이야기를 접근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상사가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오온, 오치온이 나요라고 말하는 그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수상사,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지난 수업까지 우리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식과 명색과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로 구성되는 1차 인식의 영역. 이것이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지금을 사는 삶의 현장. 이렇게 동치시키는 그 관계를 그동안 우리가 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니까 식과 명색하고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가 이렇게 관계를 그러니까 대응하는 구조를 보여주는구나. 그때 수상사가 법이구나. 이런 부분 알 수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사실은 그것도 봤어요.
사라고 하는 게 오온으로 말하면 행이잖아. 근데 여기서 굳이 행이라고 안 쓰고 사라고 쓴 이유는 무엇일까? 행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성질의 측면에서는 무언가 결과를 만드는 형성작용이면 유비에서 여러분 다 행인데 쌓인다라고 하는 개념, 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표현하자면 작의도 식을 만드는 거니까 행위를 할 수 있고 촉도 수를 만드는 거니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삶의 과정으로 쌓이는 거는 오온의 행위여서 오온의 행은 구성의 측면에서 색사 내지 법사 사로 정의가 되죠. 그런 관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법이 수상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덕분에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에 걸쳐가지고 불교 입문 2권 사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서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서술을 하고 책의 자리를 잡아줬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게 12연기를 푸는 근본자리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만큼 그러니까 식과 명색과 1차 인식의 과정이 동치되는 이 부분 설명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내입처라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구나. 몸과 식이 함께한 거구나. 법은 수상사구나. 이 결론을 우리 냉고로 하자고요.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읽어나가겠습니다. 박보부님, 무언가 안 와닿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어렵죠? 아니 지난주에는 오히려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들으면서 다시 또 지금 헷갈리는 게 저기 법이라는 건 나한테 물론 쌓이는 건데 지금 객관으로 주관이 아니라 객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한테 쌓이는 거라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를 지칭하는 첫 번째 용어가 뭐죠? 유신, 사까야잖아. 뭐 말하자면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유신은 뭐라고 정의돼요? 유신은 오치원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건 뭐냐 하면 몸하고 마음하고로 내가 만들어지면 이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했다라는 그것이 그대로 수상사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 거고 그러면 수상사가 온이라는 쌓이는 특성 때문에 함께 쌓여가지고 온이 구성된다. 오치온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 한 것으로의 유신이 그대로 활성화된 삶의 영역에서는 오치온입니다. 근데 이 오치온, 오온에 집착했다라는 그게 따지고 보면 식과 색과 수상사인데 이러한 오치온이라는 나도 사실은 세상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촉과 작이라는 작용성을 갖는다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냐의 세 번째 답이 뭐냐 하면 그죠? 유신에서 오치온으로 간 다음에 식과 명색 붓다라는 개념까지 왔잖아. 이렇게 내가 정의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는 수상사라고 하는 요것이 어쨌든 인식하는 주관은 뭔가 마음이라고. 수상사라는 곳이 오온의 일부여 삶의 과정이 누적된 나요. 그러니까 수상사도 함께
인식의 주관으로 작용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보는 일을 누가 해요? 마음인식하고 몸인 안근하고가 하는 거지 뭐. 그죠?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럴 때 온으로서 나를 구성하는 거지만 인식의 과정, 인식의 주관과 객관의 입장에서는 수상사라고 하는 이거는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나의 일부인 거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기억이란 말도 했고 그렇지만 내가 나한테 예전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나한테 예전에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내가 인식하잖아. 알잖아. 그럴 때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이거는 대상이라고. 그죠?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수상행이 다 포함돼서 오온이 나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삶이 전개될 때 내가 세상을 만나자 인식의 주관 객관 이렇게 배분을 할 때는 어쨌든 인식 주관은 몸과 마음이 하는 거라고. 그럴 때에 색성형 미촉은 세상이잖아.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수상행 또는 수상사 요거는 인식 과정에서는 그 자체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옛날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때 참 좋았는데. 수상행. 내가 옛날에 이런 행위를 했었거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참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는 대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이 부분 설명되죠.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불교 인문 이권 서술 하는 데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온의 일부기 때문에 나임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대상, 객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색성형 미촉이라는 보통 인식하는 물질 세상과 다른 것이어서 구분해서 자리를 잡아줬고 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법이 수상사다. 내 지나온 삶의 이야기다. 물론 그 수행을 잘하면 이제 다심통 이렇게 남의 사실은 단만한도 법부님을 제가 보면 단만한도 법부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단만한도 법부님의 몸이라는 보이는 걸 보고 안다고. 내가 단만한도 법부님의 어떤 느낌, 어떤 경향,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수행이 높아지면 어때요? 단만한도 법부님의 수상사도 읽을 수가 있잖아. 법이 수행의 심화에 따라서 꼭 내 것만 나를 구성하는 수상사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개념 되죠? 그래서 뭐 좀 이따 볼 거지만 밖의 명색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밖의 명색. 단만한도 법부님의 수상사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지. 그죠? 좋습니다. 이거 그렇게 보면 요런 식과 명색과 1차 인식의 과정이 동시되는 요거 하여간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이제부터 좀 읽어가 봅시다. 일단 뭐 오늘 수업을 하겠다고 예고해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로 요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수상사가 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식과 근이다. 요 개념이죠. 요 개념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2연기가 풀리냐 엉뚱하게 풀리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작지 않은 경들이 이 내입처의 요 자리가 식과 근이다라는 이해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경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그거 보자고 했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1시간이 다 갔네.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탐진치 책에서는 몸의 역할 3인식 이랬어요. 식근처와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 몇 가지 표현의 용례. 뭐죠? 식과 근 그리고 의에 대한 식과 근처 그리고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 몇 가지 표현의 용례. 1. 이마스민저 사윈야나께 까에 바히따 저 삿바니미 때수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이랬어요. 이거 뭔가? 먼저 상이라는 말은 뭐죠? 밖의 모든 상 이랬어요. 리밋단가? 그렇죠. 위에 보면 바히따라는 게 밖이라는 말이고 삿바는 이제 일체 모두거든요. 니미떼수 해서 니미따에 대한 이렇게 나오죠. 상이라는 말이 니미따라고. 요거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상에서도 마음 신체가 붙은 상. 요건 오온의 상이죠. 산자야 전혀 다른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중국말로 오랜 세월 공부되어 온 불교위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이런 참 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원어에 의해서 그 차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 밖의 모든 상들, 니미따는 뭐죠? 정의가 뭐예요?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뭐죠? 내입처와 외입처가 식을 만드는 인식작용. 여기에 또 하나 참여하는 게 있죠? 행위를 싣고 순환해 오는 참다가 있다고. 참다라가. 이 참다가 탐을 실은 게 참다라가 욕탐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환되어 오면서 탐을 싣고 온다. 대표적으로 탐진치를 싣고 오기 때문에 내 입처는 자의를 잘 못하게 만들죠. 비열이 자의. 외입처를 어떻게 해요? 싣고 오는 탐진치가 왜곡하죠. 그 왜곡한 게 뭐라고요? 니미따잖아. 그래서 니미따는 탐도 니미따를, 진도 니미따를,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욕탐에 실려오는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었다. 요거죠. 그러니까 밖에 모든 니미따라고 말하는 의미는 뭔가요? 내 입처 안에 것, 외입처 밖에 것. 요거 분명히 그 바히타라는 말이 밖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모든 니미따. 요거는 색성향 미촉 법이 중생이기 때문에 유비여서 번뇌의 영향, 탐진치 때문에 왜곡된 상태. 요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색성향 미촉 법인 거야. 그러면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하는 그 자는 누구야? 내입처죠. 내입처인데 지금 이 내입처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내입처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식과 함께한 이 몸. 그래.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이 이랬잖아.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 밖의 모든 상들 외입처. 내입처가 그걸 인식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식과 함께한 이 몸 이랬어. 식이 뭐예요? 이만큼이잖아. 몸이 뭐예요? 요거잖아. 합하면 내입처잖아. 박보부님, 우리 진짜 뒤에 박보부님 우리 정말 이 경이 말하는 식과 함께한 이 몸, 밖에 모든 니미따는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이 말을 이게 왜 정지했지?
실시간 방송이 왜 끊어졌을까? 그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멈췄네. 이게 아마 하여간 뭐 별 수 없고 이 개념이 바로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내입처다라는 이런 해석 없이 이 말을 이 경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거 모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례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다. 검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 또는 자기화의 제거, 자만을 넘어선 평화롭게 잘했다. 이런 용례가 있는데 그 용례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하시라고 다 적어드렸어요. 맞지마니까야 109번 보름달 긍경, 22번 상류다 82번 보름달 경에서 요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용은 여러분 이제 교재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 그리고 4페이지 와서 22번 상류다 91번 라훌라경, 18번 상류다 13번 잠재성안경, 22번 상류다 71번 라가경, 22번 상류다 124번 까빠경, 그리고 넘어가면 5페이지에서 22번 상류다 92번 라훌라경, 18번 상류다 14번 제거경, 22번 상류다 72번 수라다경, 22번 상류다 125번 까빠경 2번. 이 경들이 그리고 넘어가서 앙구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 49번 상경 2번. 이게 지금 총 몇 개가 되죠? 10개가 넘죠? 10개가 넘는 이 많은 경들이 이런 해석이 아니고는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지금 어떤 주제를 말하느냐 하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 이거 모르고 또 이거 해결 안 하고 깨달을 수 없잖아요.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없이는 못 가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중요한, 그리고 이어서 자기화의 제거, 자만을 넘어선 평화롭게 잘했다라. 똑같죠? 어쨌든 해탈한다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식과 함께한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 입자구나.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가는 거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경이 지금 10개가 훨씬 넘는 경이, 그럼 10개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런 해석 아니고는 못 푼다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7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자, 7페이지 제일 아래쪽. 이띠 아얀쯔 와까유 바히따 저 나마루팡 이태 땅 두아양 빠띠자 파소 살에와야따나니. 이렇게 이 몸과 밖에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척처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가 되죠? 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몸이 있고 밖에 명색이 있다. 밖에 명색은 뭐죠? 법이 뭐예요? 법이 명에 속한 수상사, 그래 되죠? 밖에 색이 있어요. 그리고 법과 작의와 촉을 합하면 1차 인식의 전체 과정을 말해주죠. 이래 되니까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마음으로의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몸이 있고 외입처가 있고 촉과 자극, 명색이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1차 인식의 전체 과정을 말해준다고. 근데 이 우현경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쌍이라는 건 뭐죠? 내입처, 외입처의 쌍을 말하죠. 몸이 있다, 밖에 명색이 있다라는 말로 쌍이 있고 쌍을 연해서 육촉처가 있다. 내입처와 외입처의 쌍이 있고 거기에 육촉처는 촉을 말하는 거죠. 촉도 처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설명되니까 몸이 있고 밖에 명색이 있다라는 이걸로 내입처 또 촉까지 포함해서 1차 인식의 전 과정을 설명한다. 근데 이 우현경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중생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어떻게 된다 하죠? 몸으로 간다. 이 얘기죠. 죽어서 몸으로 가는 자는 누구예요? 응? 아니 그보다 죽어서 몸으로 가는 자는 죽어서 몸으로 가는 자는 이 몸을 가지고 가진 않는다고. 그죠? 이 몸을 가져가진 건 아니고 이 식이 가는 거야. 죽었는데 이 식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으면 붙잡혀가지고 다음 몸으로 가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이 식이 다음 몸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윤회가 계속되느냐 윤회에서 벗어나느냐 이걸 말해주잖아. 몸이 묻어져 죽은 뒤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우현경의 큰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으로 가는 자 식. 몸이 있고 밖에 명색이 있다. 육촉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네이처. 이 개념 아니고는 이것도 안 풀어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네이처, 웨이처의 쌍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냐고. 그죠?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8페이지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우현경의 이야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식에게 몸과 밖의 명색이 있음 해서 이제 그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9페이지 제일 아래쪽이네요. 9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아스미티 코파나비카웨 아위가떼 반짠낭 인드리야낭 아와칸띠 호띠 짝쿤드리야사 쇼틴드리야사 가닌드리야사 지우힌드리야사 까인드리야사 아티 비카웨 마노 아티 담마 아티 아위자 다뚜. 그러면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요,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1차 인식의 과정의 근거를 발견하는 경이죠. 관찰경.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스미띠에서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이건 뭐예요?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된 상태에 있다. 요 얘기죠. 자기화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번뇌의 영향. 딱가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과 가래의 상태로 있을 때 딱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기화. 그죠?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잖아. 바로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아 있는 딱가의 결과로 나요. 나는 있잖아? 라고 하는 자기화된다고. 그게 뭐예요? 아스미. 아스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I am이야.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있어. 나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한만한도 법부님 아까 유위에서 이런 표현했잖아요. 바로
유위에 있는 유위적인 영역 누구요? 중생이라는 삶이죠.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생이다. 나는 이따가 사라지지 않았어. 중생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 5가지 기능이 참여한대. 어떤 기능이야? 5가지가? 몸의, 그러니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안근 내지 신근 요거죠. 요게 참여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화돼가지고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유의적 삶의 영역에 내가 딱 들어오면 몸이 참여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몸이 참여한다는 요 말 결국 중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자 일단 아스미 하면 5가지 기능이 참여했어요. 몸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의가 있대. 이 의는 뭐예요? 이 의식 더하기 의근한 요 의하고는 다른 거죠? 이 식이라는 것이 몸과 함께한 의야. 의가 있고 그에 대응한 법이 있고 뭐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했다라는 거는 그에 대응한 색성한 미촉법이 함께 참여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무명의 요소가 있다. 참다라가 이게 뭐예요? 라가 이게 무명으로부터 온 거죠. 탐진치 무명으로부터 온다고. 이게 무명의 요소라고. 이래가지고 무명의 요소 탐진치 욕탐이 참여한다. 그래서 1차 인식은 내 입처라는 주관에다가 욕탐이라는 공동 주관이 참여해서 외입처라는 객관을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관찰경 이것도 역시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근과 식이라는 이러한 이해 없이 관찰경이 설명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관찰경이 설명 안 되면서 1차 인식의 과정을 설명해낼 수 있나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역시 그렇구나. 내 입자는 식과 근이구나 라는 것이 검증이 된다고요. 이거 빼놓고 그죠? 이 부분을 배제하고 내 입처 외입처를 해석하려니까 별의별 방법이 해석이 말하자면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11쪽 제일 아래로 갑니다. 이것도 또 뭐 엄청 유명한 경이죠. 11쪽 아래 4 이메상코 아우소 반짠낭 인드리야낭 나나위사야낭 나나고짜라낭 나 안냐만냐사 고짜라 위사양 빠짜누본따낭 마노 빠티사라낭 마노쩌 내상 고짜라 위사양 빠짜누보띠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운나바 바라문경 또는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의 43번에서도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죠?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누가? 5가지 기능이. 무슨 얘기예요? 정보부님. 네네. 혹시 환자들 가운데 네. 안근, 눈으로 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던가?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안근, 그죠? 몸에 속한 눈이라는 이 기능은 보이는 거를 보는 역할을 하는 몸의 일부를 부르는 거잖아. 보이는 거를 보는 역할을 하는 걸 안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거기에다가 들리는 거를 볼 수 있나요? 질문하는 제가 바쁘지. 이 얘기가 안근 내지 신근
다섯 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아. 안근은 오직 자기 영역, 자기 대상. 그러니까 색들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죠? 색들이라고 하면 웨이처잖아, 그치? 웨이처가 복수로 나오잖아. 색들이라고 하는 웨이처라는 이 영역에서 지금 박보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거지 뭐. 대상과 영역이라는 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자기 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짝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을 의지처가 있다. 여기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데 각각의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는 몸이 있단 말이야. 다섯 가지로 구분돼서. 그런데 인식을 하려면 몸 혼자 인식하나요? 몸 혼자 인식 못하죠. 그러니까 몸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인식이 된다고.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의지처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니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안근은 안식에 의지해서 색을 인식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안근은 안식을 의지처로, 이근은 이식을 의지처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병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안근 내지 신근 모두가 함께 의지하는 게 있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의근과 의근은 따로 말하지 않았어. 몸을 말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딴 게 있나? 안식 내지 의식, 의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의잖아. 우리가 이 정의를 알잖아. 경이 뭐라 그래요? 안근 내지 신근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데 의가 의지처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이쪽 육 내입처의 의 이렇게 보면 안 맞죠? 이 의하고 이 의가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의가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는 두 개의 자리예요. 두 개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공통된 의지처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 식이 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이 의라고. 이런 설명을 할 때 식과 근이 함께해서 네이처가 된다. 이런 이해 없이 설명 안 되죠? 이것도 또 하나의 검증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넘어가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운나바 바라문경하고 교리문답의 큰경 두 개의 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근 내지 신근은 의를 의지합니다. 요 그림 요만큼이 의예요. 의를 의지하고 의는 사띠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의지관계는 뭐죠? 정부부님. 안근 내지 신근이 의를 의지한다라는 거는 네. 지금 이런 이야기 네. 설명이 되잖아요. 네. 즉 식이 인식해줘야 된다고. 네. 근데 이 의가 영을, 그 사띠를 의지한다. 이건 무슨 의미야? 몰라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불교의, 그러니까 여기 근이 의를 의지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12연기가 설명하는 사는 건 이런 거요 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불교가 야 이런 과정으로 네가 괴롭거든?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잖아. 불교는 어쨌든 고와 고멸, 괴롭다라는 것의 정체를 드러내서 정작 하고자 하는 것은 고멸이라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 불교라고. 그러면 이렇게 근이 의를 의지한다라는 여기까지는 연기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설명했다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무엇에 의지하면 고멸을 실현하느냐, 행복해지느냐, 깨닫느냐, 이 부분으로 주제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럴 때 바로 이 의라는 마음은 삿띠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약간 담아난도 부부님 요즘 이게 뭐 옛날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또 갑자기 하여간 글 쓰는 분에 의해서 삿띠는 기억이라고 이런 이제 주장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삿띠가 기억이라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우리가 분석경에서도 그래 말을 해주지만 분명히 삿띠는 기억을 잘하기 위한 내 마음의 힘이고 기능이야. 기억 자체하고는 달라요. 기억을 잘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식, 이 마음이 삿띠를 의지해가지고 삿띠가 어쨌든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어떤 자그에 의해서 식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다가 삿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 줘야 되잖아. 그죠? 삿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아까 박보부님 말씀하신 눈뜸 또 문지기 주의 깊은 마음. 그래 주의 깊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주의 깊은 마부 이래가지고 삿띠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그냥 내버려두면 지대로 갈 건데 욕해 중생 수준이 지대로 살라 그러면 괴로움을 만들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 깊은 마부고 문지기고 눈 뜨는 자가 돼가지고 마음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행복해질 수 없어. 요렇게 마음을 다독거려 주잖아.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죠?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삿띠에 의지해서 고멸로 나아가는 거라고. 요 개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의지 관계가 전환되는 거 분명히 삶의 이야기의 기본적인 의지 관계에서 고멸로 이끌리는 의지 관계로 전환된 요거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삿띠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해탈을 의지해.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되어 가지고 해탈이라는 이런 사건이 부처님에 의해서 드러나 있거든. 실제 하거든. 삿띠가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삿띠는 그 해탈에 의지해서 해탈 쪽으로 삶을 이끈다고. 그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이라는 게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열반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탐진치에서 벗어난 삶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원은 삿띠를 의지하고 삿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박보부님, 그럼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해탈. 열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열반은 끝이야. 종결이야. 열반으로 완성되는 거지. 열반이 또다시 어딘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의지한다? 부처님 말씀이잖아. 그대는 넘어섰다. 질문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열반은 종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열반을 실현하는 곳으로 불교 신자들의 삶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용례를 보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점은 하나죠. 정부부님, 오늘 그럼 우리가 요점적으로 뭘 말한 거죠? 오늘 공부의 요점. 마음. 한마디로 부부님, 오늘 공부의 요점. 박부부님, 오늘 공부의 요점은 뭐지 그러면? 눈과 함께 한 것을 하는 게 있죠.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들을 끌어오면서 요 그림을 하나 그렸잖아.
그리고 수상사가 법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에 우수령해가지고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 내입처다. 요런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 이 내입처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해석되지 않는 경전이 많다. 오늘 보니까 네 가지 형태의 용례가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요점은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이것에 대한 검증을 했다. 이 정도 검증이라면 세상에 누가 해피스님이라든가 근본경전연구회라든가 한국부터와다 울교라든가 아직까지 우리가 세간에 우리 공부의 질적 위치가 잘 서지 않았죠. 세간의 어떤 그 유명세를 가지고 아니요 내입처와 외입처는 이런 것이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경에 근거한 부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간적인 어떤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는 경에 의지한 그죠? 경에 근거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 주관인 내입처가 되어가지고 인식 객관인 외입처를 자그이 해서 식을 만들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한 삼사화 촉에 의해서 추가 생기는 이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식과 명색이 동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에 근거해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 요점이 이겁니다. 이 부분이 깨지면 사실은 근본경전연구회 공부는 서지 못하죠. 예. 마음특강 2020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 저기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좀 하여간 커다란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공부가 가능하고 이 공부가 앞으로 만들어갈 불교 교리의 재해석 완성 이 부분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에게 힘내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